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살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경험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와닿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은 정말 평범했어요.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하나, 그리고 저.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남편은 성실한 편이었고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했어요. 저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외삼촌이 운영하는 중견기업에서 일했어요. 사실 처음에 남편이 취업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경제가 안 좋을 때여서 이곳저곳 지원해도 번번이 떨어지고 스펙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대학도 지방 사립대학교를 나왔고 토익 점수도 평범했답니다. 몇 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외삼촌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외삼촌은 제조업 분야에서 꽤 성공하신 분이었거든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20년 넘게 사업을 키워서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 회사까지 만드신 분이었어요. 미영아, 너희 남편 우리 회사로 오라고 해. 삼촌, 정말 괜찮으세요? 남편이 경험도 없는데. 가족인데 뭐가 괜찮지 말지가 있어. 열심히만 하면 돼. 외삼촌은 어려서부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후에는 친아버지처럼 돌봐주셨거든요. 고등학교 학비부터 대학교 등록금까지 모두 외삼촌이 도움을 주셨어요. 결혼할 때도 예식장 비용을 지원해 주시고 신혼집 전세금도 빌려주셨답니다. 삼촌,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조카인데 당연한 거지. 남편도 그 은혜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외삼촌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주말에도 자주 나가서 일했고 회사 행사나 회식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삼촌님께 정말 감사해야겠어요.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당연하지.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사무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거든요. 영업 업무도 하고 신규 거래처 개발도 담당하게 되었어요. 성과도 좋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은 대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외삼촌 회사가 꽤 잘 돼서 직원도 늘고 남편의 지위도 점점 높아진 거였죠. 월급도 처음보다 2배 이상 올랐고 보너스도 넉넉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다니. 그러게요. 삼촌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네요. 그때 집들이를 했어요. 아들이 학교 때문에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면서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30평대 아파트였는데 저희에게는 정말 큰 집이었어요. 이사 후에 회사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답니다. 과장님 댁이 정말 예쁘네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부인께서 요리도 잘하시고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부족한 게 많은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직원들이 10명 정도 와서 축하해줬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불고기며 잡채며 각종 나물까지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남편도 정말 기뻐했답니다. 그 중에 젊은 여직원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다른 직원들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고 정말 예뻤거든요. 키도 크고 날씬했는데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소개해줬어요. 우리 회사 신입사원이야.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해. 안녕하세요, 나경이라고 해요.
평소 과장님께서 부인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셔서 궁금했어요. 26살 정도로 보이는 예쁜 아가씨였어요. 목소리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정말 예의 바르더라고요. 대학교를 갓 졸업한 것 같았는데 정말 착해 보였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랬어요. 부끄러워라. 앉으세요. 편하게 드세요. 와,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이런 음식 못 먹어봤는데.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가져다 드릴게요. 그 여직원은 정말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술도 별로 마시지 않고 음식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제 요리를 칭찬하면서 레시피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부인님, 이 잡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레시피 적어서 줄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집들이가 끝나고 나서도 남편이 그 여직원 얘기를 종종 했어요. 나경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하더라. 신입인데도 벌써 고객들한테 인정받고 있어. 신입인데도 일 처리가 깔끔해. 다른 신입들과는 차원이 달라.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정말 요즘 젊은 애들은 다르다니까. 처음엔 그냥 후배 직원을 칭찬하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남편이 원래 후배들 잘 챙기는 성격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후배들이 남편을 정말 따랐어요. 그래서 또 후배 하나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예전보다 출근을 일찍 하고 퇴근을 늦게 했거든요. 주말 출근도 자주 했고 회식도 늘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아? 응,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나경이도 같이 맡고 있는데 둘이 야근을 자주 해. 아, 그렇구나.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젊을 때 열심히 해야지.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만했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들었어요. 핸드폰을 볼 때도 예전과 달랐어요. 문자가 오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화면을 가렸거든요. 전화가 올 때도 저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누구 전화야? 아, 회사 사람이야. 업무 얘기. 이 시간에도 업무 전화가 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그래.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믿고 있었고 회사 일이 바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 셔츠를 빨래하는데 향수 냄새가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회사에서 누군가 향수를 많이 뿌려서 냄새가 밴 줄 알았어요. 여보,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네. 아, 그래. 회사에서 나경이가 향수를 진하게 뿌려서 그런가 봐. 그때도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상했거든요. 또 어느 날은 남편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커피숍 영수증이었는데 아메리카노 2잔을 산 거였어요. 남편은 원래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여보, 이 영수증은 뭐야? 커피 2잔? 아, 그거? 나경이랑 점심 후에 커피 마셨어. 업무 얘기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때까지도 정말 순진했어요. 남편과 여자 후배가 업무 얘기하면서 커피 마시는 게 뭐가 이상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거든요. 집에 와서도 핸드폰만 보고 저와 대화하는 시간도 줄었어요. 아빠, 같이 게임해요. 아빠 바빠. 나중에 하자. 아들과 놀아주는 시간도 예전보다 줄었어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집 앞 우유통에서 우유를 꺼내는데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광고지인 줄 알았는데 펼쳐보니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부인께
과장님에게 첩이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 내일 오후 2시에 역 앞 스타벅스로 나오세요. 꼭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회사 직원 윤철.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윤철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 부하 직원 중 한 명이었어요. 남편이 가끔 얘기하는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누군가 저희 가정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새 잠이 안 왔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걸까?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동안의 변화들을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건가? 다음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서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가야 할까 말까?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2시에 역 앞 스타벅스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답니다.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구석진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이시죠? 네. 윤철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30 초반 정도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표정이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정말로. 제 남편이? 네, 안타깝지만 사실이에요. 저도 이런 일로 부인께 연락드리게 되어서 정말 죄송해요. 윤철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사진들이었답니다. 남편과 그 여직원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거리를 걷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까지. 아무리 봐도 남편이 맞았고 여자도 집들이 때 봤던 그 여직원이 맞았어요. 이런 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부인 괜찮으세요? 물 좀 드실래요?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확인한 건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계속 지켜봤는데, 이제는 확실해요. 윤철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사실 저도 나경 씨를 좋아했어요. 입사할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고, 기회가 되면 고백해 볼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과장님과 나경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엔 업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윤철은 그때부터 의심스러워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했어요. 며칠 더 지켜보니까 확실했어요. 둘이 회사에서도 자주 둘만 있고 퇴근 후에도 함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네, 부인께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하는 짓이 너무 비양심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는 척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알려준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니까 배신감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부인도 모르고 계시고 회사 분위기도 안 좋아져요. 그날부터 윤철과 함께 남편의 동태를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윤철은 정말 세심하게 증거를 수집해줬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어느 호텔에 가는지, 언제 만나는지, 뭘 하는지까지 다 알아봤거든요. 일주일 후에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호텔 영수증, 같이 찍은 사진들, 심지어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까지.
목걸이며 향수며 꽤 비싼 것들을 사줬더라고요. 이 목걸이가 100만 원짜리네요. 네, 백화점에서 산 것 같아요. 우리 집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런 걸 사줬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집에서는 용돈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바람둥이한테는 이런 비싼 선물을 사줬다니.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 여자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윤철이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캡처해서 보여줬거든요. 자기야,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아내는 모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결혼하는 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그 문자들을 보는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결혼하는 날까지라니. 저와 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건 그 여자뿐이라니. 그럼 저와 아들과 함께한 10년은 뭐였던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답니다. 여보, 나한테 할 말 없어? 뭔 소리야? 무슨 할 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할 말이 없다고. 사진들과 문자 메시지 캡처를 남편 앞에 던져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변했거든요. 리모컨을 떨어뜨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 그게 중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 미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야?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들이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것도 오해고 이것도 오해야? 키스하는 사진까지 보여주니까 남편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미영아, 잘못했어. 정말 잠깐 흔들린 거야. 잠깐이 석 달이야? 결혼까지 생각한 게 잠깐이야?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사랑한다고 한 것도 그냥 한 말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정말 정신이 나갔었어. 정신이 나갔다고? 석 달 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그 여자가 유혹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혹해서? 그럼 넌 피해자야? 정말 한심했어요. 이 상황에서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됐어. 이제 끝이야.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미영아, 제발. 아들 생각해서라도. 아들 생각은 너가 했어야지. 바람 필 때 아들 생각했어? 그날 밤 정말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는데 밤새 들어와서 빌었거든요. 하지만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외삼촌이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다음 날 바로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물론 윤철이 미리 연락을 해서 외삼촌도 계시는 시간을 맞춰서 갔답니다. 오전 10시쯤 회사에 도착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일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왜 여기 와? 외삼촌이 사무실에서 나오시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삼촌,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다들 잠깐 모여주세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니까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여직원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모인 직원들 앞에서 모든 걸 공개했어요. 우리 남편이 부하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고 이건 길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에요. 그 여직원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수군수군 대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고요. 미영아, 이게 무슨... 외삼촌도 처음엔 당황하셨어요. 하지만 사진들을 자세히 보시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답니다. 이것들이 정말로 내 삼촌 다 사실이에요.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 캡처들도 보여드렸어요. 결혼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저와 아들은 버리고요. 그때 남편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거든요. 승식이, 이게 뭐야? 외삼촌이 정말 화나신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온 사무실이 조용해졌답니다. 사장님, 이건 뭐야? 너 지금 뭘 한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 조카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외삼촌이 정말 화나셨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분인데 이렇게 화내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여직원한테 다가가서 따귀를 한 대 때렸어요. 어떻게 남의 남편한테 손을 대?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우리 집 아들은 생각해봤어?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봤어? 그 여자는 울면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미영아, 제발. 여기서는 뭐? 창피해? 바람 피울 때는 안 창피했어?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집에 가서? 너 우리 집에 올 자격 있어? 외삼촌이 끼어드셨어요. 승식아, 너 정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고 도와줬는데.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짐 싸. 그리고 나경 씨도. 외삼촌이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모두 해고하셨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제발요. 남편이 매달렸지만 외삼촌은 단호하셨어요. 제발은 무슨 제발. 내 조카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여기 있을 생각이야? 나경 씨도 마찬가지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 여자는 울면서 자리로 돌아가서 짐을 쌌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미영아, 삼촌이 미안하다. 이런 놈들을 회사에 뒀다니. 아니에요, 삼촌. 삼촌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더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 외삼촌도 정말 충격받으셨나 봐요. 믿고 있던 직원이 이런 짓을 했으니까요. 회사를 나오면서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다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윤철이 회사 앞까지 따라 나와서 인사했어요. 부인 잘하셨어요. 정말 시원했습니다. 윤철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가져왔던 짐들을 모두 현관에 내놨답니다. 옷이며 책이며 개인용품들까지 전부 박스에 담아서 문 앞에 두었어요.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 봤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미영아, 이게 뭐야? 내 짐이야. 가져가.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너 혼자 반성하고 살아. 여기서 나가. 남편이 울면서 빌었지만 절대 들어줄 수 없었어요. 아들도 나와서 상황을 봤는데 뭔가 심각한 일인 걸 눈치챘나 봐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요? 아빠는 잘못을 해서 집에서 나가야 해. 언제 다시 와요? 다시 안 와. 우리는 이제 엄마랑 진우랑 둘이서 살 거야. 아들이 울먹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한테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줘야겠지만 일단은 아빠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려줬어요. 남편을 쫓아낸 후에 바로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 미영이에요. 어머, 며느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어머님께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님께도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증거 사진들도 문자로 보내드렸고요. 어머, 이게 무슨... 승식이가 정말 이런 짓을? 네, 어머님, 저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럼 우리 손자는 어떻게? 제가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님도 아들한테 정말 화나셨어요. 이런 못된 놈.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짓을 해. 다음 날 시아버지께서 직접 집으로 오셨어요.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그놈을 잘못 키운 게 우리 잘못이야.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일이에요. 우리 손자는 내가 도와서라도 키우자.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정말 고마우셨어요. 시부모님까지 제 편에 서주시니까 더욱 힘이 났거든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승식이 그놈 집에서 쫓아냈어. 앞으로 우리 집 문턱도 못 넘게 했다. 아버님, 그런 놈은 우리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와 손자가 우리 진짜 가족이지. 시부모님의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친아들보다 며느리와 손자를 택해 주시다니. 그 여직원 부모님께도 편지를 보냈어요. 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써서 보냈답니다. 증거 사진들도 함께 동봉했고요. 며칠 후에 그 여자 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딸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서. 그분도 정말 충격받으셨나 봐요.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딸을 고향으로 데려갔어요. 서울에는 당분간 못 올라오게 할 거예요. 잘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분께서 가시면서 봉투 하나를 놓고 가셨어요. 나중에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있었답니다. 위자료라고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남편과 그 여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윤철이 가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둘이 만나긴 하는데 요즘 자주 싸우는 것 같아요. 왜요? 서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하죠. 과장님은 원룸으로 이사했는데 정말 초라해 보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불륜으로 맺어진 관계가 어디 오래 갈 리가 있겠어요. 모든 걸 잃고 나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외삼촌은 그 두 사람을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셨어요. 다른 회사에서도 절대 받지 못하게 하겠어. 정말 강력한 조치였답니다. 외삼촌의 인맥이 워낙 넓으시거든요. 이런 비양심적인 놈들이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 할 수 있어. 아예 기회를 주면 안 돼. 정말 고마웠어요. 외삼촌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거든요. 몇 달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들었고요. 과장님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고향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구나.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던데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정말 허무한 결말이었어요. 결국 둘 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걸 잃은 거잖아요. 가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고.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이 잘못을 완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권과 위자료 모두 제가 받을 수 있었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시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는 멀리 가셨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혼자 가신 거야. 언제 다시 와요? 모르겠어. 아마 안 올 거야. 아이도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울기도 하고 아빠를 찾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엄마만 있어도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아이한테 이런 상처를 주게 되어서 말이에요. 윤철은 얼마 후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족 사업을 돕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윤철 씨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면서 사례금을 드리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윤철 씨 덕분에 부인이 행복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평생 진실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았을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외삼촌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어서 커피숍을 차렸거든요. 아들과 둘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미영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 아직은 그런 생각 없어요, 삼촌. 그래도 넌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 테니까 말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들과 제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카페 운영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아들을 키운다는 게 뿌듯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거든요. 남편은 결국 저와 이혼하고 그 여자와 결혼했을 테고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한 게 정말 속 시원했어요. 그냥 울면서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섰던 거죠. 잘못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든 거고요. 윤철 같은 용기 있는 분도 정말 고마워요. 다른 사람 일에 끼어들기 쉽지 않은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준 거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외삼촌의 강력한 조치도 정말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확실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 아들은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빠가 없어서 외로울 법한데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정말? 네, 예전에는 아빠가 자주 안 계셨는데 지금은 엄마랑 늘 함께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아이에게도 이 선택이 맞았구나 싶어서요. 비록 한부모 가정이 되었지만 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카페 운영하느라 바쁘지만 행복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거든요. 거짓말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만 있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윤철 같은 분, 외삼촌, 시부모님까지 모두 저를 지지해 주셨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용기를 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저희 모자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어렵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평안해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답니다. 나쁜 일을 겪었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